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증여상속이 되겠습니다. 농지가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농지가 시가로 60억 원입니다. 그런데 상속세가 전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요,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다면요, 상속재산이 10억 원 정도라면 상속세가 한 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 공제로 최저 5억 원 이상을 할 수 있고요, 일괄 공제, 자녀가 있기 때문에 5억 원을 할 수 있으니까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모친이나 부친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셔갖고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상속이 발생된다면 배우자 공제를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겠죠. 일괄 공제 5억 원만 받게 되니까 5억 원 이하까지는 상속세가 없지만 5억 원을 초과한다면 어떻습니까? 상속세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다면요, 자녀가 없고 배우자만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때는요, 직계 존속도 없다면은 배우자 공제로 최대 30억 원까지 받게 되므로 3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만약에 그 사망을 했습니다. 상속 재산이 30억 원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상속인이 없고 배우자만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랬을 때 배우자 법정 상속분이 100%잖아요. 100%니까 당연히 35억에 대해서 100%, 3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30억 원 배우자 공제 가능하니까 상속세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남편이 50억 원을 놓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배우자 공제는 법정 상속분이 100% 50억 원이 아니라 최대 30억 원까지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억 원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40% 하면은 8억 원이고, 그 다음에 누진공제 1억 6천 하면요, 6억 4천만 원만 내면은 50억 원의 상속재산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런 상태에서 상속재산이 32억 원이 되더라도 상속세가 한 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배우자 공제 30억 원하고 혹시라도 금융재산이 10억 원 이상 예치가 됐다면 순금융재산 공제로 2억 원을 공제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32억 원이라 할지라도 상속세는 한 푼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부친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으로 농지가 있습니다. 농부였거든요. 시가가 무려 60억 원입니다. 분홍이죠. 근데 공시지가가 20억 원 정도입니다. 상속인은 배우자하고 자녀 한 명만 있습니다. 만약 이때 공시지가 20억 원으로 상속하게 된다면 상속세는 거의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 공제 12억 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일괄 공제로 5억 원 하니까 어떻습니까? 17억 원 공제받고 3억 원에 대해서 상속세는 겨우 5천만 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 덜 내려고 이런 방법을 선택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나중에 그 상속세는 적게 내지만 양도세 폭탄을 맞게 되니까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상속인으로 배우자만 있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공시지가로 상속을 하더라도 배우자 공제에 20억 원을 받게 되므로 상속세는 없게 됩니다. 하지만 추후 농지를 나중에 배우자가 그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폭탄이 예견됩니다. 어느 정도 양도세 폭탄이 예견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상속가액이 20억 원인데요. 그러면 취득가액이거든요. 양도시 양도가액이 60억 원이다. 그러면 무려 40억 원이라고 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야만 합니다. 비록 8년 자격 농지의 양도세 감면이 1년에 1억, 그 다음에 5년 내 2억 원이 있지만 1억 원 감면을 받는다 하더라도 40억 원에 대한 양도세는 엄청나게 나오게 되거든요. 따라서 어떻습니까? 이럴 때는요, 반드시 아버지의 농지 60억 원을요, 20억 원 공시지가로 상속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로 시세대로 반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60억 원에 상속하게 된다면 배우자하고 자녀 한 명만 남았을 때 배우자 공제로 30억 원을 받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60억 원에 대해서 배우자 공제는 60%, 36원까지 공제가 되는데 한도가 30억 원이잖아요. 일괄 공제 5억 원 받고, 따라서 과세표준은 25억 원에 대해서 상속세가 8억 4천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8억 4천도 안 나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영농상속 공제를 통해서 30억 원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는요,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공시지가 20억 원짜리 아버지 농지를요, 감정평가로 60억 원의 상속을 받더라도 어떻습니까? 영농상속공제 30억 원, 배우자 공제 30억 원, 그리고 일가공제 5억 원을 하니까 상속세가 한 푼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녀는 도시에 살고 영농 의사가 없다고 판단한다면요, 어떻습니까? 영농상속공제가 되기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고요. 그리고요, 어떻습니까? 현재 멤버십 회원들한테만 오픈되어 있는 저의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 400여 편 있거든요. 앞으로 더 많아지겠죠. 4,000편, 4만 편 그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는 저의 콘스탄트 김의 뭡니까? 절세 노하우, 비법이 엄청 들어있거든요. 그러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 아니면 그 이상의 절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반드시 멤버십 회원 가입을 통해서만 가능하니까 반드시 멤버십 회원 가입해서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배우자는 영농상속 공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 공제도 받고 영농상속 공제도 받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동일한 재산에 대해서 배우자 공제하고 영농상속 공제 두 가지 다 중복 적용이 가능할까요? 놀랍게도 가능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있거나 없거나 배우자 공제 30억 원, 영농상속 공제 30억 원을 받게 되고 일괄 공제 자녀가 있으면 5억 원도 가능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가 영농상속 공제를 받는다면 똑같이 공제가 가능하겠죠. 따라서 상속재산이 60억 원이 있다 하더라도 상속세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자녀가 영농상속 공제를 받든가 아니면 자녀가 도시인이라면 어머니가 받으면 되거든요. 한편 어떻습니까? 영농상속 공제는 가업상속 공제나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과는 달리 피상속인의 또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영농상속 공제로 60억 원을 30억 원을 만약에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 농지에 대해서 부친께서 그 취득가액이 1억 원이다. 그러면은요, 취득가액이 1억 원이고 나중에 60억 원에 팔았을 때 59억 원에 대해서 양도세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취득가액은 영농상속 공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상속시가액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속시가액이 만약에 30억 원이라면 30억 원에 대해서 취득가액이 되니까 나중에 양도하더라도 양도 차익이 별로 없으니까 양도세 혜택이 있겠죠. 영농상속공제를 받았을 때 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상속 후 5년 이후에 양도를 하게 된다면 양도세 절세 효과는 정말로 엄청나게 될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창업할 당시에 자본금이 1억 원이고 상속시 가액이 100억 원이다. 그 다음에 양도시 가액이 200억 원이다면요, 양도 차익은 200억 원 대비 상속시 가액 100억 원 차익인 100억 원이 아니고요, 200억 원 대비해서 피상속인의 자본금 1억 원 있죠. 거기에 양도 차익 어떻습니까? 199억 원이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세 폭탄을 맞습니다. 그래서 가업상속공제를 하게 된다면 당장에 어떻습니까? 상속세는 줄일 수 있지만 나중에 양도세 폭탄을 피할 수 없으니까 가업상속공제는 미봉책이고 엄발의 오줌 눕기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가업상속공제는 반드시 사전증여 전략으로 지분을 증여하는 게 좋겠고, 그 대신 영농상속공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 그와 반대라는 것을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또한요, 영농자녀 농지 증여 시에 5억 원까지 어떻습니까?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 양도시 취득가액은요, 그러나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영농자녀한테 그 농지를 증여했을 때는요, 무조건 2월 과세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5년, 10년, 20년, 30년이 지나더라도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증여자의 취득가액이 1억 원이고 양도가액이 10억 원이다. 이랬을 때는 양도차익 9억 원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야만 되기 때문에 영농자녀 농지 증여 시에는 어떻습니까? 그 감정평가를 받아서 시세를 반영해서 취득가액을 높여봤자 그것은 소용이 없죠. 왜냐하면 높여봤자 2월 과세를 적용해서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절대로 이럴 때는 감정평가를 받으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영농상속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당연히 취득가액이 상속시 가액이기 때문에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로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바로 이렇게 안 하고요, 그냥 공시지가로 간단하게 처리했다. 그러면요, 엄청난 금액의 손실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차 하는 순간에 양도세 폭탄으로 돌아오니까 확실하게 현명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고, 현명한 절세 전략을 세우고, 현명한 어떻습니까? 종합자산관리사의 조언과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요, 증여세 상속세는요, 정말로 잘 모르는 사람, 단편적인 것만 아는 사람, 팁만 아는 사람이 설계를 한다면 종합적인 설계를 못합니다.
단편적인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쪽에서는 이익이 나도 이쪽에서 엄청나게 손해가 난다면 전체적으로 망한 컨설팅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격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적격 컨설팅을 하는 사람 누굽니까? 전문 분야에 대해서 풍부한 지식이 있고 다양한 경험, 엄청난 경험이 있어요. 임상실험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독특한 솔루션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당연히 적격 컨설팅을 할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그 사람이 보험이나 금융기관, 증권, 은행 이런 쪽에 소속돼 있지 않다 보니까요. 금융기관을 대변하지 않고 여러분 편에서, 당신 편에서, 가입자 아니면 계약자 편에서 아니면 의뢰자 편에서만 설계를 해주니까 확실하게 여러분 편에서 이익이 되는 쪽으로 지원할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이러한 역량도 중요하겠지만은 자기 편의 종합자산관리사의 어떤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농지를 그 상속함에 있어서 60억 원짜리라도 상속세가 전혀 없고 나중에 양도세마저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요, 아차 하는 순간에는요, 엄청난 금액 손실이 발생이 됩니다. 가령 이렇습니다. 잘못 선택했더니 20억, 30억 손해가 났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요, 그런 각종 그 부동산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15년 만에 300억 원 손실이 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70밖에 안 됐거든요. 그럼 20년 후에는 1000억 원, 1200억 원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거 무엇 때문입니까? 잘못된 컨설팅 때문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습니까? 마중물처럼 조그만 컨설팅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적격 컨설팅을 받아서요. 그 값을 치르고 훨씬 더 많은 마중물처럼 펌프물을 깃는 것이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요? 자, 오늘 감사합니다.